장 회장은 매일 아침 똑같은 일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5시 반이면 눈이 떠지곤 하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몸은 여전히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는 오늘도 잔잔합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펜트하우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지만 장 회장의 일상은 색이 바랜 사진처럼 단조롭고 쓸쓸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집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도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구나. 장 회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그리고 네이비색 가디건. 매일 같은 스타일이지만 단정한 옷차림은 그가 놓지 않는 자존심 같은 것이죠. 손에는 항상 책 한 권. 오늘은 오래된 시집을 들고 나갑니다. 해변에 도착하면 장 회장은 항상 같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변의 노신사라고 부르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마치 해변의 일부가 된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날아와 장 회장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장 회장이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한 여자가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기요. 그거 제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숨을 헐떡이는 젊은 여성. 28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장 회장이 손에 든 종이를 내밀자 여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시인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장 회장은 무심코 종이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에 안고 파도마다 속삭이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침묵을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마음처럼. 시를 쓰시는군요. 장 회장의 말에 유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어쩐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취미로 조금씩 써요. 이렇게 누가 볼 줄은 몰랐는데. 유나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종이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좋은 시네요. 특히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유나는 놀란 얼굴로 장 회장을 바라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시에 그저 예쁘다 정도로만 반응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 노신사는 뭔가 다른 시선으로 그녀의 시를 바라본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자주 여기 오세요? 매일 아침이요. 습관 같은 거죠. 짧은 대화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침 산책길에 두 사람은 종종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목례로 시작해서 점차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라는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장 회장은 우연히 유나가 일하는 북카페를 발견했어요. 파도의 책방이라는 작은 카페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기와 함께 책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카운터에 있던 유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장 회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좋은 곳이네요. 네, 책과 바다가 가까워서 좋아해요. 앉으실래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 장 회장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유나는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질문했죠. 어떤 날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장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날 진심으로 봐준 날. 장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카페 공간에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장 회장은 이상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어느새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장 회장은 더 이상 매일 아침 똑같은 벤치에 앉아 혼자 책을 읽지 않게 됐습니다. 가끔은 유나와 함께 해변을 거닐거나 그녀가 근무하는 북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유나는 언제나 새로운 책을 장 회장에게 소개했어요. 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보여주는 그녀의 방식이었죠. 장 회장은 그 책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었어요. 이 시인의 언어는 마치 바다처럼 깊고 푸르더군요. 당신의 시와도 어딘가 닮아 있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시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감상을 들려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유나는 장 회장에게 자신이 쓴 새 시집 원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온전히 그녀만의 세계가 담긴 글이었죠. 아직 많이 부족해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데 회장님께만 특별히 보여드립니다. 장 회장은 그 원고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밤새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설렘, 그리움, 가슴 뛰는 기쁨.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다음 날 그는 유나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나는 이제야 진짜 대화라는 걸 배우는 것 같소. 내 인생에서 말은 많이 했지만 진심을 나누는 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 했어요. 나이도 배경도 인생의 시간도 다르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는 이해와 공감이 있었죠. 저도 회장님과 대화할 때가 제일 편해요. 꾸밈 없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장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그가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유나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그 할아버지랑 대체 뭐 하는 거야? 유나의 친구 민지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요즘 유나가 자주 나이 많은 신사와 시간을 보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마음은 통할 수 있잖아.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해운대에서 유명한 재벌 아니야? 장 회장이라고.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장 회장의 배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아침마다 해변에서 만나는 조용한 노신사로만 알고 있었죠. 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야.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그럼 뭐가 좋은데?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 회장의 어떤 점이 그녀의 마음을 끌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죠. 말수는 적지만 항상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 손끝이 떨리면서도 티내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홀로 바다를 바라보며 허공에 대고 미소 짓는 그 표정. 유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너한테 물어볼 거야. 왜 하필 그 사람이냐고. 유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이렇게 말할 거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조용하게 나를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사랑은 종종 이유를 묻지 않죠. 그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장 회장과 함께 해변가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하오. 장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회장님과 보내는 시간은 제게 영감을 줘요. 다음 날 장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유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오래전 자신의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시집, 지금은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귀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카페에 도착한 장 회장은 생각지 못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유나가 젊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 남자의 말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장 회장은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난 뭘 기대한 걸까? 자신의 나이, 자신의 과거, 그리고 유나의 미래를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날 장 회장은 북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해변 산책도 나가지 않았어요. 유나에게서 온 문자와 전화도 무시했죠. 일주일 후 장 회장은 스스로에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해. 내가 그 아이에게 짐이 되어선 안 돼. 그는 유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분간 혼자 있고 싶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유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장 회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난 이미 인생을 살았고 당신은 이제 시작이요. 내 나이, 내 과거.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한텐 사랑받는 게 죄인가요? 전 회장님이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장 회장은 침묵했어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나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불안이 그를 망설이게 했죠. 시간이 필요해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마세요. 적어도 제게는요. 그렇게 유나는 돌아갔고 장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독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유나의 향기가 남아있는 고독이었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장 회장은 2달 넘게 유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죠. 색이 바랜 일상에 잠시 찾아왔던 색채가 다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장 회장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책 사이에 끼워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유나가 남긴 편지였죠. 아마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몰래 남겨놓은 것 같았어요.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 제 마음을 정리해 봤어요. 글로 쓰는 것이 제게는 가장 솔직한 표현 방법이니까요. 새로 쓴 시를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편지 아래에는 작은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내게 침묵을 가르쳐 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의 언어를. 그는 내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었다. 느리게 걸어도 함께라면 멀지 않다고. 우리 사이에 놓인 시간의 강을 건너지 못할 거라 모두가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강물은 언젠가 바다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나에게 시간을 주었고 나는 그 시간에 사랑을 담아 그를 안았다. 장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진 듯 했어요. 내가 두려워한 건 사랑이 아니라 그 진심을 받아들일 용기였구나.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장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유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로 했죠. 내일 그녀를 찾아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장 회장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죠. 네이비 블루 정장에 흰색 셔츠, 그리고 유나가 한번 칭찬했던 실버 그레이 넥타이까지. 이렇게 가슴이 뛴 건 언제였더라. 장 회장은 유나가 자주 간다고 했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이었죠. 유나는 종종 이곳에서 글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장 회장은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장 회장이 다가가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듯 하면서도 어딘가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시간이 좀 걸렸소. 미안하오. 장 회장은 유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죠. 당신의 시를 읽었소.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유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장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어요. 그것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죠.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장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한 계절이 걸렸어요. 그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도감의 표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장 회장이 말했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우리가 함께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해운대 바다는 여느 때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더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죠. 장 회장과 유나는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그들을 힐끔거렸지만 더 이상 그런 시선이 두렵지 않았죠. 이 나이에 사랑을 말하는 것이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대화라고요. 두 사람은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벤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매일이 같았소. 하지만 지금은 매일 다른 색깔의 하루를 살고 있어요. 장 회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달라졌어요. 이젠 내가 시를 써도 외롭지 않아요. 옆에 그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진 않아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고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응원해 줄 거예요. 장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어요. 사랑은 나이나 배경,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리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함께 미래를 걸어가 봅시다. 장 회장이 제안했어요.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천천히 함께 걸어요. 우리만의 속도로요.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담아냅니다. 해가 지는 바다 위로 잔잔한 물결이 일고 그 위에 석양의 붉은 빛이 퍼져갑니다. 장 회장과 유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해변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시를 쓰고 싶으세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랑에 관한 시를 쓰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상상으로만 썼는데 이제는 진짜 경험을 담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행복한 주름이었죠. 당신의 시집이 출간되면 제일 먼저 사서 읽겠소. 아니요, 제일 먼저 선물해 드릴 거예요. 첫 페이지에는 특별한 헌사를 적어서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긴 여정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미래의 불확실성. 여러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해변 끝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인연이죠? 유나가 말했어요.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해운대의 아름다운 석양 속으로 녹아들어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겠죠. 사랑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나이도 배경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은 그저 서로의 영혼이 알아보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해운대의 봄바람이 두 사람의 발자국을 살며시 지워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추억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을 거예요.